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쌍욕하고 성모욕하는 인간이 이재명,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민족 종교 문화예술 단장의 임명장을 받아. 야, 이 민족을 아주 욕먹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종교, 문화예술을 욕먹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이재명 전 그 대통령 후보였던 것 같아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네, 여기에서 민족 종교 문화예술 단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주 고위직이죠, 고위직. 정말 이 고위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김태원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자가 이 김태원이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 추미애로부터 1급 포상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도 기억하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뭐 민주당의 고위직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네, 종교 여기 김대중 전 그 총재한테 부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지가 보내는 겁니다. 지가 지자랑하려고. 네, 그리고 여기 문재인, 문재인으로부터 이 특보, 그리고 뭐 상임 부단장, 그래서 상임 부단장, 특보단의 상임 부단장,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으로부터, 그리고 문재인으로부터 불교 협력단장, 불교 협력단장, 기가 막힙니다. 이자가 불교가 아니라 대순진리교, 대순진리회의 교감인데 교묘하게 불교라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자는 아주 그 대순진리회 쪽에서 활동한 자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대순진리의 관계를 파악할 때 이 김태원이라는 자를 강력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자가 대순진리의 화평의 길 그 영화에 발을 담궜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이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민주당에 뭔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가 뭐 새천년 민주당의 종교특별위원회다. 네, 이렇게 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활동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정동영하고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이런 시계들 뭐 이런 것들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도 보면은 뭐 김응석, 뭐 신다희, 그리고 고문 이정근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강복회장, 김원웅,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 그러면서 서초의 민주포럼 회장을 했다. 네, 이러면서 종교 문화예술 대표다. 이자가 민족 종교 문화예술 대표다. 하지만 요 대순진리에는 가리고 있죠. 사실상 이자가 대순진리에서 활동하고 대순진리에. 네, 아주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 정동영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여기 이거 국회의원 뭐 여기 이제 이정근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있고 이 국회의원하고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자가 무슨 제작 발표를 한다. 이게 이제 이 허경영이하고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제작 발표에 뭐 여기 노웅래, 뭐 김원웅, 뭐 고영인, 송영길, 이종걸, 뭐 이런 게 막 화환이 도착했다. 그러면서 이자가 무슨 김태원 감독 제작 발표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자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대순진리회의 그 증산, 그러니까 증산 그 강증산 영화, 강증상 영화에 대한 제작 발표회다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허경영이를 끼워 넣으려고 했다라는 그 녹취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이가 3억을 줬다. 근데 이 김태원이는 3억이 아니라 1억 몇천, 2억 정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을 빚는 그런 녹취록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 문재인 이 영부인이죠. 이분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내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과시했던 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자가 어느 정도 진짜 민족 문화예술가 이재명에게 이런 민족 종교 문화예술 단장으로 임명받을 만한 그리고 문재인 뭐 김대중 추미애 이 대표한테 1급 포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인가, 이걸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은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되는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이 자가 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또 한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이고, 이거를 또 자기가 단톡방에 올려버립니다. 네, 우리가 어디서 입수한 게 아니라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네,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자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그러한 행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이 개양아치 새끼가, 네, 이거 말하는 거 보세요. 나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뭐 병신 양아지 같은 새끼 막 이러죠.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안진숙 씨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아니 모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래요. 길거리 있는 모텔 사진, 어느 사진을 누구는 못 찍어요. 그러면서 오원복이 이 새끼가 대변을 하는지 내가 오원복이를 성추행하려고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안진숙 씨가 있다. 그 말 끝이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처음에 뵐 때 그 이미지가 그렇게 치근거리고 나를 그렇게 해도 꼼짝도 손가락 하나 대는 걸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정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오원복이 인연이 같이 오연수회하고 그러길래. 네, 오원복이 인연이 그러죠.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 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한테 인연이라고 막 나는 이런 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나는 내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막 인연 이 새끼 이런 말을 들어보질 못해갖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 그러면 꼼짝도 손가락 하나 대는 걸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정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오원복이 인연이 같이 오연수회하고 그러길래. 그래, 그러면 감독님이 오원복 씨한테 그 말도 나도 대충 들었는데. 예, 아니 그 정 교수가 물었다는 거예요. 네. 다 있는 데서. 그러면 정 감독님이 오원복 씨한테 모텔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텔을 가지고 팔이라도 잡고 손가락이라도 잡았습니까? 안 했다. 이런 미친 개 같은 년이 어디 있어요? 네, 이 미친 개 같은 년이라 욕을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자가 저한테 요런, 그리고 이게 뭐 여러 사람 있는데라고 이 얘기하는데 쌍년. 예. 안 했. 정 교수가 물었다는 거예요. 다 있는 데서 이거 거짓말이에요. 네, 다 있는 데서가 아니라 전화로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허경영이가 우리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자를 고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남편이 고소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막 말렸어요. 지금 허경영이 우리가 싸우고 있고 허경영이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가진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가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큰 그런 고통이 있겠느냐,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내가 말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그리고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해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겠죠. 그런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따라오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내일 재판이 열리니까 내일 재판에서 이분이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 감독님이 오원복 씨한테 모텔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텔을 가지고 팔이라도 잡고 손가락이라도 잡았습니까? 안 했다. 이런 미친 개 같은 년이 어디 있어요? 이 쌍년. 네, 이게 욕하는 거 보세요. 이 미친 개 같은 년 쌍년. 와,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이자가, 그리고 법정에서 나오는데 그 법정 복도에서도 막 이 개만도 못한 것들,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인연 뭐 막 욕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자가 무슨 이재명 지금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 이 사람 알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다 저 임명장 저런 거 다 무효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만도 못한 년 그러면은 그 모텔 가지고 칼이라도 잡고 손가락이라도 잡았습니까? 안 했다. 이런 미친 개 같은 년이 어디 있어요? 이 쌍년, 어? 이 개만도 못한 년. 이런 거를 단톡방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녹취해서 이걸 또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아마 수십 개가 될 텐데 이거 수십 개 다 고소해가지고 완전히 이 자리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자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그럼 뭐가 있느냐 정 교수가. 그럼 뭐가 있다고 감독님이 당신을 형충하려고 했다는 거냐. 그런 말을 못하더라는 거야. 이 미친 개쌍년이 말이에요. 야, 요것도 조작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 얘기는 앞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뒤로 따라가다가 여기 이상한데 여기 이상한 곳 같은데 하고 보니까 이제 모텔 같아가지고 난 이런 데 안 가요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유리하게 지금 이걸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럼 뭐가 있다고 감독님이 당신을 형충하려고 했다는 거냐. 그런 말을 못하더라는 거야. 이 미친 개쌍년이 말이에요. 야. 어? 이 사람년이야 이것들이. 이건 개 같은 년 아니고. 이년 내가 받은 상처가요. 거기 그 같은 형동 그 저기 고소건 때문에 저 오은복 씨하고 만나고 이렇진 않아요? 안 했어요. 난 일전에. 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추미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 민주당 사람들 여기 나오는 뭐 이종거리든 또는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자에게 줬던 임명장을 다 취하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자가 다 올린 거예요. 이것도 이자가. 짜봐야 똥밖에 안 나오는 새끼인데 저 새끼가. 지 말 무슨 말 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려고. 저 도망갈 거예요 저 새끼 저. 내 볼 때는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지하고 저래 되면 내가 김태훈 감독이나 정인태 씨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다 연결되고 이러니까 그분 내고 있을 거구만은. 지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잖아. 내가 원래 처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이 나쁜 놈의 새끼. 아주 내가 막 저기 김태훈 감독이 저거를 뭐 어디 호텔로 데리고 가려고 해를 뭐 그치 한살 그 온복이 얘기가. 아이고 미친년. 아이고 미친. 밥을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거. 저 완전히 그 미친 인간들인데 그 말을 조작해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추리가 남지. 아이고 미친년. 아니 내가 내가 정 교수한테 안진숙 씨 왔길래 내가 하도 내가 답답해서 그 말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거는요 내 한눈에도 우선 내가 아랫도리가 말이 안 들어서 그런 년하고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한 추억을 싣고 와서 한 말 하자 그래도 내가 아랫도리가 말이 나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 내가 동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한번 했어요. 내가 그 제비족이라는 새끼들은 어떻게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생긴 것도 나이고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그게 서나. 난 너무 난 지금도 궁금해요. 그런 새끼들은 어떻게 그게 서서 그게 서냐. 돈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 김태원 씨가 뭐 그거 되고 이러면 해결이 되고 지 땅 그게 뭐 해결이 되고 이러면은 뭐 300억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아이고 미친 개쌍년. 아이고 인연이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가 한 번씩 붙들면 2시간 3시간도 좋고 나의 뭐 영원한 보수 감독님 이게 입에 붙은 년이에요. 완전히 인연이 사기꾼 년이야. 인연이 그래놓고 한순간에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저 흑인이 쪽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없는 말을 꿈에 대가지고. 근데 그 땅은 그거 계약은 하긴 했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 연이 이 연놈들이 두 연놈들이 그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가 사람을 규합을 해가 저기 하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또 뭐 성덕돈지 지랄인지 이 오영숙이라는 놈의 새끼가 뭐 어떻게 한다 이 지랄 해가지고 사람들 규합하려고 그 지랄 했던 거예요. 아이 사기꾼 연놈들 아주. 저거는 그 과거에 전가가 제법 있겠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 새끼는 이번에 이제 들어가요. 저 새끼 허경영이가 저 안 잡아놓으면 500억 건으로 내가 저 연놈도 잡아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저 송효연 씨도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민족, 종교, 문화예술 단장이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빨리 이 자에 대해서 제명을 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네, 이런 자, 그리고 교묘하게 말을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아주 속았어요. 이 자가 아주 되게 정의로운 자, 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장교감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막 그 고통을 막 호소하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한 번은 막걸리 들고, 한 번은 맥주 들고, 그리고 한 번은 제 그 사무실 근처 호프집에서, 한 번은 저기 지하철역 근처에서 해가지고 4번을 와가지고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는데, 그 고통받았던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심지어는 자기가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내가 그때도 참 말렸거든요. 네, 말리고, 그리고 참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역으로 또 이자가 또 저를 단둘이 불러내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 막 그 이간질을 해대고 막 이런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런 자에게 빨리 이런 자를 그나마 내가 그 인식을 해가지고 그 한 1년 동안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1년의 세월이 참 많은 교훈이 됐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자가 지금 재판을 무려 6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나오는데 또 쌍욕을 해대고 막 해가지고 또 고소당했습니다. 또 고소. 네. 그래갖고 최근에 한 10개 이상의 또 고소를 또 당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자기가 돈이 막 서울 방배동에 아파트가 있네 막 떠들어대고 그게 50억짜리네 뭐네 한데,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그것도 처리한 것 같아요. 예, 처리해가지고 무슨 18억인지 16억, 16억 4천만 원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고생한 부인하고 잘 그냥 살아라, 내가 시골 내려가서, 부인이 시골 내려가서 살자고 한다니까, 강릉이나 강화도에 내려가 살자 한다니까, 그렇게 좀 제발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배를 거꾸로 막 끌고 가가지고 허경영이하고 손잡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니까 허경영이하고 손잡고 모든 거 법적인 이런 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이자가 계속 거짓말하고 반성 사과 없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 경찰, 검찰, 그리고 이 재판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이번 달만 해도 지금 이자 때문에 재판에 계속 참석해야 돼, 계속. 네, 월요일, 그리고 또 수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화요일, 거기에다 또 목요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다음 주에는 또 이번 달에는 5번 재판이 5개, 네, 또 5개가 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다, 이런 자. 그래서 내가 이자가 민주당에서도 아마 거의 제대로 이자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순진리에서도 제보가 오는데, 이자에 대해서 대순진리에서도 오죽하면 도를 아십니까? 거기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제보가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